자, 이어서 개장 공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KM파트너스 대표, 이주호 SP 인베스트먼트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대표, 오늘 좀 힘든 장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 지금 미국 시장 떨어져서. 네. 그런 와중에 어쨌든 주말에 이 뉴스 있지 않습니까? 중국 선사 선박 때려잡는다. 약간 해운주들 또 크게 보면 조선주들의 반사이익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제 네. 뭐 상단은 제한적이겠지만 이벤트다. 네네, 이벤트적으로 보는데 이게 사실은 그런 거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제 휴전 때문에 사실 이제 스웨즈 운하가 일정 부분 막혔다가 다시 풀리게 되면 관련주들의 이런 이 물동량 증가가 일부 이제 좀 소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상단의 흐름은 일종의 오늘 같은 경우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사실 저는 두 자릿수도 예상을 했지만 원래는요. 네, 원래는요. 미국장 없었다면.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두 자릿수도 예상을 했지만 오늘 보면은 예상가로는 한 5%대 5%대. 예, 소폭 증가폭 그리고 HBM 아까 설명을 너무 HBM, 잘해주셔서 예, 뭐 예. 추가로 말씀드릴 건 없지만은 배당 매력도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자사주 2조 가까운 이제 매입 소각도 있고 그다음에 실적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멀티플이 한 5배 이제 네. 포워드로 예. 그러면은 이보다 좀 싼 종목이 사실 그렇죠.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결론은 이제 우리가 매각에 향후의 매각에 있어서도 좀 제한적인 흐름도 있어요. 너무 덩치가 너무 커지니까. 늘 발목 잡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1분기 실적도 사실 지금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생각하면 1분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도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HBM이 일단 탑픽으로 말씀을 드려야겠지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 제한적인 움직임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 그거보다는 오늘은 흥하해운 쪽으로 한번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마음 놓고 트레이딩 그렇죠, 가자. 그렇죠. 변동 가벼운 거 섞이니까. 한번 가보고 상승폭 한번 먹어보자는 의미로서는 저는 그래도 해운주 쪽은 당분간은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제 휴전에 관련돼서 보면은 이 운임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라.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 3,000피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500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일단 단기적인 이슈로 접근해 본다면은 흥하해운 쪽을 일단 탑픽으로 말씀해 보자. 거기에다가 STS 그린 로직스까지 가벼운 쪽으로 오늘은 일단 한번. 공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의 USTR,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의 해운사, 중국 선박에 대해서 일단 통행세를 걷겠다. 여기 재료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 뭐 장기적으로 하진 않겠죠. 이게 협상용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김성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 한번 트레이딩을 쳐보자. 그렇다면은 H&M, 패너션 같은 큰 라인보다는 밑에 라인들, 흥하해운이라든가. 흥하해운도 실적이 좋았어요. 아, 그렇죠. 네. 아, 그럼요. 지금 해운 다 좋아요. 네, 다 하고, 좋습니다. 예, 흥하해운이 여러분 뭐 그런 종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흥하해운도 사이즈가 4천억 이상 되는 이제 진짜 사이즈가 있는 건데 이제 H&M과 이쪽보다는 적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탄력은 항상 이럴 때 해운 터질 때 진짜 막 10%대 움직일 수 있는 건 흥하해운이기 때문에요. 오늘 해운주들 요 이슈를 한번 가지고 지켜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장중에 또 개장 후에 해운주들 움직임 동향 나오면 시황으로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주호 본부 장관은 이 광물협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크라 재건주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언제가 세런 뉴스냐? 광물협정 타결이 세런 뉴스냐? 아니면은 트럼프와 푸틴의 만남 때까지는 이 우크라 재건이 가냐? 저도 좀 헷갈려요. 만약 이번 주에 광물협정 타결 뉴스가 나오면 이게 세론인가요? 아니면 정말 푸틴과 트럼프 만날 때까지는 우크라 재건 가나요? 결국에는 푸틴과의 결정에서 좀 결판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그게 생각을 하고 최종입니까?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최종일 것 같고 네. 사실 광물협정과 재건과의 연결고리 약간 휴전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그게 휴전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푸틴과 만나서 어떤 논의를 하냐 그러면은 지금 전쟁을 이루었었던 지역, 지금 러시아가 정복하고 있는 지역이 과연 러시아 영토로 편입이 될 것이냐 아니냐. 중요하죠.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막 들어가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 저는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좀 나는 재건주를 보고 싶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그 러시아 전쟁 지역이 러시아 영토로 편입되는 형태로 종전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일감을 과연 누구한테 줄 거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중국 쪽으로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재건과 관련된 기업 중에 중국향 매출이 있는 기업, 특히나 HD, 현대인프라코어 정도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온다기보다는 이 안에서도 또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영토가
우크라 쪽으로 가냐 안 가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재건 사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황폐화된 곳을 다시 조실 재건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재건 사업이 필요한 곳은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인데 이미 그 지역은 다 러시아가 지금 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의 결과에 따라서 재건주들이 가냐 못 가냐가 좀 판단은 날 수가 있겠고 물론 네. 단기적으로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좀 기대감의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푸틴과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냐 또 유럽에서 패싱했기 때문에 기분 나쁘거든요. 네. 또 가만히 있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이거는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좀 재건주들을 좀 희망적으로 보시기보다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되 그나마 좀 가능성을 그러나 열어두고 아직은 세로는 아니다. 네, 네. 아직은 아니기 네. 때문에 네.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약에 굳이 본다면은 이 인프라 중국 코어입니까? 인프라 네. 코어 쪽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장은 개장이 됐거든요. 역시 낙폭이 컸다가 좀 빠르게 좀 만회하는 흐름들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6% 하락, 코스닥이 0.9% 하락이고요. 재건주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재건주만 따로 놓고 보면 지금 인프라코어도 한 1%대 상승, HD 현대건설기계, 에버다임, 또 SG, 대동기업, 전통적인 우크라 재건이 지금 빨간불입니다. 오늘 장 힘든 와중에. 그렇다면은 아직 광물 협정 가지고는 세로는 아니고 이조 본부장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은 그래도 푸틴과 트럼프와 푸틴이 한번 만나는 요때까지는 우크라 재건은 아직은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현재 시장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분의 오늘 개장 키워드 공략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조 본부장은 단기 조정 경계, 김성훈 대표는 차화정의 봄날은 김성훈 대표 차화정이라니요. 이 차화정이 언제적 용어인가요? 2011년, 그렇죠. 10년, 11년 때, 네. 13년 전 차화정인데요. 네. 뭡니까 봄날이? 그렇죠. 봄날이 온다는 뜻은 아닌데 아니에요? 봄날을 한번 기대를 해볼 아, 만한 예. 타이밍이 조금씩은 돌아올 수가 가볼까요? 있다. 네. 그런데 지금 2009년부터 아마도 차화정이 움직이면서 최근에는 이제 방조전의 이 전신이 지금 차화정이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네. 이제 입사를 2007년 입사하고 나서 봄날을 좀 저한테 좀 많은 수익을 얹어뒀던 계기가 차화정이라서 들고 왔는데 네. 정유업종들이 사실 이제 차화정 중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저는 안 좋다고 보는데 현재 이제 정유사들 4분기 작년 영업이익 합산을 잘 보니까 전년비 대비해서 한 71%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래도 4분기에는 정제 마진 일부가 개선되면서 흑자를 기록하긴 했는데 지금 보면은 뭐 이제 타겟책이 아직은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유가의 흐름을 보면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셰일가스 관련된 흐름 때문에 유가를 더 낮출 수는 없을 거고 현재로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종전이 되고 나서는 이제 러시아산 원유가 다시 한번 이 촉발을 할 거고 이제 화학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LG화학이라든가 롯데케미칼이 자산을 일부러 매각하면서 유동성의 위기를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아까도 러시아산 원유가 다시 우리나라에 공급이 되면 값싼 원유 쪽을 두바이오가 좀 70, 80% 쓰고 있는데 이 러시아는 원유를 일부 쓴다면은 그래도 마진율의 개선 흐름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이지만 마지막으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가 제일 좋다. 그나마 이 세 개 차화정 중에서는 자동차 쪽은 현재로서 이제 GM과의 공급망 이슈가 그걸 일부 약간 높게 있었지만 보시네요. 예, 저는 네. 좀 좋게 봅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4분기 때 이제 4분기가 아니죠. 3, 4월에 이 관세 이슈만 일부가 넘어간다면 나온다면 뭐 사실 실적도 그렇고요. 저는 뭐 나쁘지 않은 흐름에서 괜히 많이 눌렸거든요. 자동차 업종에서 현대차를 기준으로 해서 반등에 대한 뭐 최근에는 이제 부품사들이 반등 당연히 부품사들 나왔죠? 수혜는 알겠습니다. 오지만 현대모비스를 비롯해서 현대차의 흐름도 20만 원치가 나온다면 반등에 대한 역할을 일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어게인 차화정일까라는 건데 차화정 중에서 일단 정유는 안 된다. 정유는 빼고 중립 같은 경우 화학은 약간 중국 재료도 있기 때문에 중립 가장 좋게 보는 건 이 자동차입니다. 여러분 전기차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의 완성차 뭐 화학 같은 부품까지. 경우도 사실은 중동에서 지금 생산해서 지금 화학 시설을 지금 구축을 해서 안 돼요? 시설을 조금 이 생산 시설을 시작한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악재는 일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정유화학은 그래도 중국발 이 반사이익 때문에 두고 일부 반등은 빠르게 나올 수가 픽은 있다. 자동차다. 네. 이조 본부장 단기 조정 경계. 그렇죠. 지금 뭐 시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가장 큰 거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였는데요. 결국에는 다시금 불거진 스태그플레이션의 경기 부진. 공포. 네. 이 부분인데
우리가 2년 전, 3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22년도에 그렇게 많이 빠졌던 이유는 바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네. 물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경기 둔화가 가장 컸는데 지금 물가는 낮아지는 속도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오히려 지금 경기가 더 안 좋다라는 게 가장 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지금 미국의 소비주들의 타격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우리나라는 미국에 수출하고 지금 관세 문제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미국 경기까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단기 조정을 피해가기엔 좀 어렵지 않겠냐. 어느 정도는 좀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단기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경계를 좀 해야 된다. 오늘 특히나 지금 보면은 시장이 빠질 때 올라오는 섹터가 대표적인 코로나 관련 진단키트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동안 바닥권에서 머물러 있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시그널이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이 단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정도 수익권을 좀 들고 계신 분들은 비중 조절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장 전체에 대한 낙폭, 코스피 쪽은 좀 줄여가고 있거든요. 0.6% 하락, 코스닥은 0.8% 하락 보이고 있고요. 사이즈가 좀 되는 업종 중에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해운 업종이 그래도 가장 좀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HMM이 7%에서 8%대 급등하고 있고 페노션도 1%대, STX 그린로지스 3%대, 또 흥하해운 앞서 우리 김성훈 대표의 오늘의 트레이딩용으로 6%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 업종인 것 같고 김성훈 대표인데 조선은 좀 시작을 하다가 빨간불로요. 속속속 또 음전을 하고 있네요. 하락으로 네. 바뀌네요. 조선은 이번 규제는 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지난주에 나왔던 세론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네. 느낌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종목들 간의 차별화가 일부는 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현대미포조선 낙폭이 좀 과대했던 그리고 FLNG 크게 맞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FLNG 관련된 점유율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는 그리고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 대형주 중에서 그래도 삼성중공업이 상승폭이 좀 적었기 때문에 네. 타격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오늘 반등폭 나오고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세론 뉴스 같은 경우는 멀티플에 대한 이 고점에 대해서만 사실 우려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강경태 연구원의 이런 그 뷰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옆자리에 있었던 직원인데 저희가 항상 이제 조선주를 얘기할 때 과거에 13년 전에 호황 슈퍼사이클을 강경태 연구원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85년생이라서 제 옆에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 호황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좀 내리고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이번에 뭐 이 MRO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하나오션이라든가 현대중공업에 대한 흐름에서 봤을 때는 훼손될 수만한 이슈가 아니고 인도라든가 일부 이제 유럽이라든가 그런 수주 모멘텀에 대해서 사실 생각하지 않은 뭐 일단 단기적인 이런 뷰라고 네.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봤을 때는 조선주는 흔들릴 때마다 일부분 종목들에 대해서 엔진 관련주도 중국의 반사이 걸릴 수 있는 엔진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주 쪽에서는 상승폭이 좀 덜했던 삼성중공업은 삼성중공업 단기 바이더디빌 가능성들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중공업의 또 엔진이죠. 엔진 또 양쪽에 또 한화라인, HD라인 쪽으로 해서도 또 있으니까 그 엔진에 대한 중요성 삼성중공업 픽으로 이야기해 주셨고 이조 본부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요. 네. 중국에서 발견됐다라고 이제 저도 아침 새벽에 출근하면서 뉴스도 보고 어젯밤에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좀 이게 애매하긴 한데 일단 시장은 그렇죠. 뭐 갈 데 없나 하다가 그냥 다 글로 지금 밀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그런 랠리는 나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오늘 같은 날. 시장이 주춤할 때 수급을 확 끌어당길 수 있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하필 금요일 날 미증시가 급락 마감하고 근데 주말 사이에 이러한 또 이슈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완벽하게 확인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신종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연 이제 전염성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유해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이미 진단키트주들하고 코로나 관련주들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바닥권에 있는 이 종목들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라는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연속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예측하기는 감이 어렵지만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안 좋고 지수가 만약에 밀리게 되는 상황일 때 지수가 빠질 때 이게 오히려
좀 반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은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 자체가 굉장히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사실 뭐 원숭이 두창이라던가 엠폭스라던가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반응을 하고 그 외에는 철저하게 지금 최근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는 소외를 받았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미국에 대한 이슈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가 보면은 시장이 빠질 때 오히려 이쪽으로 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전국 단타 대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네, 그걸 뭐 그렇죠. 어떤 뭐 종목이라든가 저희가 언급해드릴 수는 없고, 예. 네, 그나마 그쵸? 본다면 네, 시젠 정도. 네, 네, 시젠 시젠이요? 그나마 시가총액 1조가 그때 넘는 그 시절에 기업의 시절이요? 시절입니다. 예, 네네. 과거의 영광을 누리진 못하겠지만 네. 그래도 그때 진짜 많이 올랐었기도 했는데 네. 지금 그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1조대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덩치 있는 종목은 이 종목이고 네. 변동성은 조금 덜한데 그 외에 이제 랩지노믹스나 수젠텍 이런 종목군들은 변동성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네. 매매하실 때 주의는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점을 좀 감안하시고 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훈 대표, 이제 그 금요일 날 미국 증시 완전히 다 무너지고 그랬을 때 급등했던 종목이 프락터 앤 갬블, 이제 P&G라고 해서 경기 부진이면 이제 내수주, 필수 소비재, 음식, 식음료. 오늘 국내 증시도요, 의외로 업종 중에서 짱짱하게 버티는 게 식음료입니다. 지금 대상, 빙그레, 오리온, CJ제일제당 뭐 이런 정도가 그나마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 뭐 현지 공장 이슈로도 갔지만, 그쵸? 네. 약간 경기 부진은 또 식음료다 이런 게 있거든요. 좀 미리 좀 가고 있는 건가요? 이 식음료 쪽도 약간 경기 침체? 뭐 저는 그 전에 이제 삼양식품에 좀 뺏겼던 수고 물론 이 실적들이 보면은 풀무원도 그렇고 역대 최대 풀무원 기록했고, 있죠. 네, 예, 그리고 예. 뭐 오리온도 네. 이제 오리온 매출을 보면은 중국 비중, 한국 비중을 넘어섰어요. 중국 비중이. 비초비 얘기하기 김성훈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리온의 예, 과자. 그리고 오리온, 뭐 리가켄 바이오도 네. 이제 인수를 하면서 또 뭐 덩치도 좀 더 키울 만한 이 체력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름 수혜주 또 빙그레 먼저 여름이 아마 먼저 다가올 거여서 네. 빙그레도 좀 봐야 되고 해서 지금 보면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몰랐던 상황에서 너무 삼양식품이나 이제 그런 쪽으로만 포커싱을 맞춰줬지 속속들이 보면 숨은 강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탑픽은 이제 오리온도 말씀을 드리지만 전반적으로 뭐 농심 같은 경우도 미국의 현지 공장 세워서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40%지만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 50% 이상도 돌파될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적으로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스터디를 해본다면은 충분히 삼양식품 같은 종목이 한 번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경기 방어주의 성격도 킵해놔야죠. 그렇죠. 네. 뭐 제가 아까 오리온 오리온 네.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당 수익률이 현재 시가로 보면 한 2%대가 넘어서요. 그래서 이 음식료 업종들도 이제 경기 방어에 대한 수혜주로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배당주의 매력까지 더해진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서의 상승률이 조금 많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때가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음식료 업종들도 아까 뭐 오리온도 말씀드렸지만 남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시황판 딱 보시면은 반도체 쪽 라인이 정말 시퍼렇거든요. 파랗거든요. 왜 반도체 이야기를 안 해주시지라고 할 텐데 지금 삼성전자도 1.3% 하락, SK 하이닉스 3%대, 한미반도체 4%대 급락 나오고 있거든요.